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를 삽입하고 그 차트를 디자인할 때 활용하시는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실습 파일을 열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새 문서를 하나 열어주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새 문서를 여셨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느 개체와 마찬가지로 차트 개체도 리본 메뉴 삽입 탭에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에서요,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본 차트 템플릿 창을 불러오신 후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선택은 왼쪽에서 먼저 차트의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한 유형의 차트에서 세부적인 디자인들을 또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로 막대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분들은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하나 삽입이 되고 그 위에 엑셀 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엑셀 창을 보시면 항목, 계열, 데이터 값으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숫자 데이터를 변경하시면 차트 모양도 변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열 2, 항목 2의 교차 지점에 지금 4.4로 되어 있는데 44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이 항목만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비주얼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차트에 데이터 값을 입력하시고 차트를 삽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샘플 데이터 값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삽입하실 때는요, 이 안에 데이터 값이나 항목명, 계열명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모두가 끝났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엑셀 창 X 표시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삽입된 차트의 디자인이 1차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삽입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마치 그룹화한 개체처럼 축이라든가 그리드선, 데이터 레이블 혹은 범례와 같은 각종 구성 요소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룹화 해제는 안 되지만 차트 개체의 특정 부분을 클릭해서 세부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그룹화한 개체와 비슷합니다. 한 번 클릭하면 같은 속성을 지닌 구성 요소가 전부 선택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 요소만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계열 1 막대를 하나만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 계열 막대 하나만 클릭했을 뿐인데 나머지 항목의 파란 막대가 모두 선택됩니다. 이 중에 특정 막대를 한 번 더 클릭하면 그때는 비로소 그 요소만 선택되게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 개체의 모든 구성 요소 목록을 보고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본 메뉴가 뜨죠. 이 리본 메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서식 탭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현재 선택 영역의 드롭다운 목록, 이 조그만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차트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나열됩니다. 이 중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구성 요소가 이 차트에서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같이 계열 1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계열 1 딱 누르면 계열 1 막대들이 선택이 되고요. 계열 3을 한번 다시 눌러보시면 계열 3인 회색 막대가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 차트 디자인은 세팅하길 원하는 요소를 지금과 같이 선별해서 선택한 이후에 해당 영역의 색상이나 패턴이나 윤곽선 등의 서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차트를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를 차트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차트 구성 요소는 차트 개체를 선택하신 후 리본 메뉴 디자인 탭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추가하시거나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이라는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전부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콘 뒤쪽에 회색 음영이 들어가 있죠. 반면 축 제목은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콘 뒤가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구성 요소는 차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선택한 차트 같은 경우는 선이라든가 양선, 음선이라는 항목은 추가할 수가 없어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차트 유형인 원형 차트, 막대 차트, 꺾은 선 차트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지 또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차트 구성 요소를 쭉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컨트롤 Z, 즉 실행 취소 단축키만 누르시면 쉽게 전 단계로 원상복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눌러보시고 이거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컨트롤 Z 실행 취소키 누르셔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선택해 주시고요.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 차트 요소 추가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기본 가로, 기본 세로라고 있는데요. 가로축 같은 경우는 이 X축에 나열된 항목 이름을 보이게 할 건지 보이지 않게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기본 세로 같은 경우는 Y축에 나열된 데이터 수치가 나타나게 할 건지 나타나지 않게 할 건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배웠었던 도형 효과 같은 기능과 마찬가지로 다른 축 옵션이라든가 다른 축 제목 옵션이라든가 이런 옵션 항목을 선택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에서 세팅한 항목에 추가적인 설정도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 제목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시고 축 제목 항목에 커서를 올려보겠습니다. 클릭하지 않고 그냥 커서만 올리셔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표가 바뀐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커서 올려보시고 이거 괜찮네 하시면 그때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축 제목 같은 경우는요, 각각 X축의 제목을 입력하시거나 Y축의 제목을 입력하실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차트 계층에 이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그 차트 제목의 위치를 또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차트 개체 크기의 범위, 즉 차트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네모 칸 안에서 차트 제목이라고 적혀있는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뜬금없이 여기에 차트 제목을 갖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럴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차트 요소는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레이블 항목이 두 개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부터 볼 텐데, 이 데이터 레이블 A형 같은 경우는 차트의 정확한 데이터 값을 차트에 직접적으로 나타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표시 위치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올려보시고 지금은 없음이라고 표시됐기 때문에 그냥 막대만 나타나 있지, 이 막대의 길이가 실제 수치상으로 몇이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데요. 보이기 쉽게 바깥쪽 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올려보시면 숫자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는 사실 4.3이라는 수치를 구현한 거구나, 그 옆에 있는 주황색 막대는 2.4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인 비교를 막대가 해주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때로는 있죠. 그럴 때 활용하시기에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 제목이나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쓰는데 데이터 레이블 A형은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막대 정가운데 나타나고요. 안쪽 끝에 그러면은 상단인데 막대 안쪽으로, 그 다음에 축에 가깝게는 밑에 쭉 정렬이 되게 됩니다. 바깥쪽은 막대 그래프 밖에 나타나게 되고요. 데이터 설명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풍선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수치들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어서 데이터 레이블 B형도 보도록 하죠. 과연 뭐가 다를까요? 지금 현재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커서를 쭉 올려보시면요, 데이터 레이블 A와 달리 데이터 값이 차트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별도의 표가 생성되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범례 표지라고 해서 각각의 항목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범례 표지 없음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오차 막대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막대 쭉 커서 올려서 변경되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차트로 그린 데이터 값의 오차 범위를 표현해 줍니다. 오차 범위 유형은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눈금선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기본 가로형이 되어 있고, 세로형 같은 경우는 세로가 추가되고, 보조 가로라고 해서 조금 더 촘촘한 가로, 보조 세로라고 해서 보다 촘촘한 세로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금선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상으로 권장해드리는 것은 굳이 넣지 마라, 이걸 오히려 권장해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던 얘기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범례를 볼게요. 범례는 지금 아래쪽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범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계열 이름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계열이 무슨 색인지 보여주는 이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과 계열의 색상이나 제목 등을 안내하는 범례를 표시할지 말지 아니면 표시는 할 건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차트 요소 추가의 범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추세선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 항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변동 패턴을 나타내는 선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현재 선택한 이 차트의 유형 때문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옵션도 내친 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보면은 선 항목과 양선, 음선이 선택이 되지 않는데요. 차트의 유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트의 유형을 새로 삽입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바꾸시려면 디자인 탭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우리는 꺾은 선형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이때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보시면 이제는 선형과 양선, 음선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은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강선에 커서를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강선은 선 차트에서 항목별 최고값과 X축의 기저 선을 이어주는 기능입니다. 최고 최저값 연결 같은 경우는 선 차트에서 항목별의 최고값과 최저값 사이가 선으로 연결되는 옵션이고요. 양선, 음선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가 조금 복잡하죠. 사실 별로 활용하실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냐면요, 두 계열값을 비교해서 A가 B보다 낮은 부분은 음선으로, 높은 부분은 양선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색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더니 그냥 탁한 회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만약에 나중에 이런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클릭하신 다음에 이 옵션에서 설정하면 된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어서 차트 구성 요소의 세부 설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삽입하시고 구성 요소를 세팅했다면 다음은 각 구성 요소의 스타일을 디자인할 차례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차트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세팅한 이 항목을 보시면 차트 제목도 들어가 있고 Y축, X축도 들어가 있고 범례도 들어가 있고 내용 뒤를 보시면은 그리드 선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친절한 차트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정보까지 미주알, 고주알, 나열하는 것은 too much information, TMI일 뿐입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낼수록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필요 없는 요소는 전부 덜어낸다. 이것이 차트 디자인의 제1원칙입니다. 그럼 이를 기억하면서 구성 요소의 세부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우고 싶은 구성 요소가 있다면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냥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뒤에 그리드 선 제가 다 지워볼게요. 클릭, 선택해서 딜리트, 클릭, 선택해서 딜리트. 역시 또한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손쉽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실수로 지워버렸어. 그럼 컨트롤 Z 키 누르시거나 아니면 저희 방금 배웠던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차트 구성 요소 세부 설정을 위해서 이 선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 먼저 차트 개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본 메뉴에서 서식 탭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 메뉴 중에 왼쪽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클릭한 차트 구성 요소의 세부 설정을 조정하실 수 있는 서식 창이 열립니다. 지금은 딱히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모양을 조정하실 차트 구성 요소, 저 같은 경우 이 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때 이 해당 선택한 구성 요소에 맞는 디테일한 선택창이 오른쪽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른 항목들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에 영역의 모양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선의 모양 혹은 표식이라고 해서 뷰렛 포인트 모양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의 굵기라든가 색상, 투명도 등등등을 전부 다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집하시다가 내가 만들려던 차트는 이런 모양에 적합하지가 않네, 다른 차트 유형으로 변경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실 것이 없이 바꾸는 방법 앞에서 알려드렸죠. 차트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 탭 누르시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은 원하는 다른 차트 스타일로 바로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의 차트 개체 삽입과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 차트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차트 개체에서는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전체적인 차트 모양이 틀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변경이 자유롭지 않고 구성 요소 위치도 차트 개체의 크기에 따라 제약을 받는 등 표현상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 차트 개체의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때 차트 개체는 기본 뼈대 정도, 즉 가로막대나 세로막대나 선 등만 세팅을 해두고 범례나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값 등은 추가로 별도 개체를 삽입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작업 방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의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차트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